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5년 동안 밥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한 번도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손주 돌잔치에도, 시아버지 제사상에서도 며느리는 항상 부엌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사투리가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5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오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9년 겨울, 경상도 촌마을에서 올라온 새색시 민정은 서울 시댁 문턱을 처음 넘었습니다. 28살.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취직해 남편 재호를 만났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옥순이 지방 사람을 그렇게나 싫어하는 줄은요. 첫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민정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자 옥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사투리 섞인 인사말이 귀에 거슬렸던 겁니다. 시골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재호가 왜 하필 저런 여자를 데려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옥수는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친정어머니도 할머니도 모두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옥순에게 지방 사람은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무식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품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옥수는 민정의 친정 식구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어머니가 건넨 보자기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투박하다며 며느리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민정의 어머니는 새벽부터 정성껏 싼 보자기였습니다. 딸이 시집가는 날, 시어머니에게 드리려고 고른 것이었습니다. 보자기에는 경상도 특산물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는 결국 민정의 짐가방 속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집살이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옥수는 며느리와 같은 밥상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차린 음식은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 음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정은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만 올려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눈물이 밥 아래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 재호는 중간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 라고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옥수는 오히려 재호에게 잔소리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여자를 데려왔냐고요? 서울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시골 여자를 데려와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요? 민정은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사투리를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 말투를 배우려고 혼자서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표준어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긴장하면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민정은 33살이 됐습니다. 아들을 낳고 시댁에서 온갖 일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민정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매일 끓였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한 번도 맛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이 이상하다. 콩나물이 너무 익었다. 두부가 너무 물렀다. 매일 트집을 잡았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정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옥순이 민정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낯익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정의 친정어머니가 보내준 보자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고향에서 보내온 특산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린 오징어와 고춧가루, 된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걸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수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냄새나. 이런 시골 음식은 우리 집에 못 들여. 차갑게 내뱉고 지나갔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보자기였습니다. 민정은 그걸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요. 그냥 잘 받았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민정이 잘 먹으라고 보낸 거다. 시어머니도 맛있게 드시래이. 민정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도 맛있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친정어머니는 매달 택배를 보냈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 모르게 몰래 받았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혼자 먹거나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 재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장모님 솜씨는 최고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순 앞에서는 모든 게 숨겨져야 했습니다. 민정의 고향도, 민정의 어머니도, 민정의 모든 것이 숨겨져야 했습니다. 그게 시집살이였습니다. 민정은 점점 자신을 지워갔습니다.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향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친정 식구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투명인간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덜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계속 쌓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갔습니다. 민정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 재호는 그런 아내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2022년 봄. 민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이었습니다. 남편 재호가 병원에 데려다줬습니다. 옥순도 함께 왔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는 날이니까요. 분만실 앞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옥수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재호는 분만실 안에서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진통 속에서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재호 씨. 힘들어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재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5kg. 온 몸이 발갛고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재호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손주예요. 옥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손주를 보자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민정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들어왔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코가 납작하네. 누굴 닮은 거야?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옥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 코는 시골 쪽 유전인가 봐. 우리 재호는 코가 오뚝했는데.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아기를 낳은 몸으로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옥수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야? 민정은 아기를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기의 이마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옥수는 손주를 안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무의식적으로 아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지금은 수유 중이에요.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손주를 안겠다는데 거절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정은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안고 싶어요. 옥수는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거야?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기를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로부터 이 아이만큼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순과 민정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옥순은 손주를 예뻐하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면서 며느리에게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민정은 그 이중적인 태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큰오빠였습니다. 민정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민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암이래? 위암 말기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라고요? 왜 이제야 말해요?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네가 시집살이 힘든 거 알아서. 걱정 끼치기 싫다고 했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옥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친정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옥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지금. 네. 위암이래요. 말기라고 하네요. 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누가 봐. 민정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게 먼저 걱정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누가 살림을 해? 아이는 어떻게 하고? 민정은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가야 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수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대들지 않던 며느리였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도 엄마 딸이에요. 제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가지 말라고요? 그건 너무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정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재호가 따라왔습니다. 민정아.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일단 다녀와. 고마워. 민정은 남편에게 짧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상도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시어머니 생각, 자신의 처지. 모든 게 뒤엉켜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을 보자 웃으셨습니다.
우리 민정이 왔네. 어무이.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민정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네가 힘들까 봐 그랬지? 시집살이 힘든 거 아는데. 어무이까지 걱정 끼치면 안 되잖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걱정돼서 자신의 병도 숨겼던 거였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야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이번만큼은 친정어머니를 선택하겠다고요. 민정이 친정에 간 사이 시댁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수는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보자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정의 친정어머니가 보낸 보자기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민정의 어머니가 딸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옥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정아. 시집살이 많이 힘들지? 어무이가 미안하다. 니를 더 좋은 데로 보내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민정이는 강한 아이니까 잘 견딜 거라 믿는다.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정아. 어무이가 보낸 된장 맛있게 먹어라. 네 시어머니도 맛있게 드시래이. 우리 민정이 덕분에 서울 사돈이랑 정 나눌 수 있어서 어무이는 행복하다. 옥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보자기들, 그 안에 담긴 정성을, 민정의 어머니가 얼마나 딸을 걱정하고 사랑했는지를.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정아. 어무이가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라. 어무이는 괜찮다. 네 걱정이 더 크다.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 다 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건강이 더 중요하다.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정의 어머니는 암투병 중에도 딸 걱정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뭘 했던가요? 며느리를 5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보낸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방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그 며느리를 차별했습니다. 옥수는 상자 맨 밑바닥에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민정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경상도 시골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정의 어머니가 어린 민정을 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제호를 저렇게 업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민정의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을 겁니다. 그 딸이 시집와서 자신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옥수는 비로소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옥수는 경상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며느리의 고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진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민정의 친정집은 오래된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이 긴장이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5년 동안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정의 얼굴에 놀라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아, 들어가도 되겠니?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민정의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옥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침대 옆에 다가갔습니다. 사돈 어른. 저예요. 서울에서 온 옥순이에요. 민정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서울 사돈이 여기까지 왔네? 힘든 목소리였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옥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민정이한테 너무 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정 어머니는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민정이가 잘 지내고 있어서 고맙지? 손주도 건강하게 낳았다면서. 옥순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어른. 저는 민정이한테 너무 잔인했어요. 사투리 쓴다고 무시하고 밥상도 따로 차리게 했어요. 사돈 어른이 보내주신 것들도 버렸어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민정은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정 어머니는 옥순의 손을 쥐어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알아요. 민정이가 힘들었던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왔으니까 됐어요. 옥순은 계속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 어머니는 끝까지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민정이 잘 부탁해요.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해줘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정의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옥수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상주 옆에 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처음 참석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울었습니다. 고마웠고, 원망스러웠고, 슬펐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댁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내 앞에 와 보거라. 민정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옥순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아, 용서해다오.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재호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재호야. 어머니가 민정이한테 할 말이 있다. 옥수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5년 동안 내가 너한테 한 짓. 정말 미안하다. 지방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사투리 쓴다고 싫어하고 너희 어머니가 보낸 정성도 버렸다. 다 내가 잘못했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편지 읽었다. 딸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 나도 재호 키울 때 그랬거든. 근데 나는 같은 어머니면서 다른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 못했다.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아, 너희 어머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우리 민정이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 나한테 딸을 부탁하셨어.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저버려? 민정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옥수는 일어나서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아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서름이 다 터져나왔습니다. 옥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재호도, 손주도 모두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눈물바다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옥순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밥 먹자. 내가 차려줄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차릴게요.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란히 서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옥순이 민정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줬습니다. 민정아, 많이 먹어. 어머니. 민정은 그 한마디에 또 울었습니다. 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의 친정어머니는 떠났지만 두 어머니의 마음은 마침내 하나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